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한동안 영상이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그동안 휴식기를 좀 가졌고요. 오랫동안 식물생활 하면서 좀 휴식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한 일주일만 쉬어야지, 일주일만 더 쉬어야지, 한 달만, 이번 달만 쉬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고요. 이제는 좀 영상을 조금씩이라도, 짧은 영상이라도 가끔씩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환경에 맞는 식물 위주로 좀 재배를 하려고 하고, 한동안 식물 관리에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어제는 좀 여기를 정리를 좀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깍지가 아주 잔치를 벌였더라고요. 카메라 들고 닦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어제 어느 정도 닦고, 그리고 오늘은 좀 방제를 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다 분갈이 하기는 좀 힘들고, 여름에 분갈이를 잘못하면 뿌리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고사할 수 있기도 하고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어서 약으로 방제만 하고 재배를 해보려고 하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깍지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깍지가 있으면 식물이 건강하게 크지 못하고 잎들이 이렇게 얼룩이지거나, 또 여기처럼 깍지가 있으면 이렇게 잎이 쭈글쭈글하고 시들기도 하고요. 어제 잎을 다 하나씩 닦아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얀 가루가 많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얀 가루가 있죠. 이거는 깍지의 흔적이에요. 지금 깍지벌레는 다 제거를 거의 해갖고 없는데, 완전한 방제 방법은 깍지물에 담궈서 침지를 해서 분갈이를 다시 하는 것이 좋지만, 우선은 여름이고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다 일일이 닦아냈고, 수시로 이렇게 닦아낼 생각이에요. 닦아내고 최대한, 여기도 있네요.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하얀 가루 보이죠? 아이고, 부러졌네. 부러졌네요. 오늘은 깍지약도 좀 뿌려보고 방제를 하고요. 꽃 피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호야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깍지는 잎의 뒷면에 더 많고요. 또 이렇게 잎 줄기 요 사이에 이렇게 줄기가 이어지는 부분에 많이 생기고, 특히 더 꽃봉오리에 많이 생겨요. 꽃봉오리가 아무래도 영양분이 많아서 여기에는 어제 꽃봉오리가 가득 생겼는데 제가 떼어내 버렸어요. 깍지벌레가 잔뜩이더라고요. 떼어내고, 지금 이런 거 다 꽃봉오리거든요. 여기서 다 꽃 피는데, 제가 이거는 꽃봉오리를 다 따냈고요. 우선은 깍지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리고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죠. 이거 깍지 제거하다가 꽃봉오리 다 떨어졌네요. 댄싱 폴리아도 이렇게 꽃봉오리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노사 호야인데, 호야 중에는 이 카노사 호야가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아직 꽃봉오리 계속 피고 있고요. 호야꽃은 진짜 원 없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여름뿐만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서로 피고 지고 해요. 그래서 한 번만 피는 게 아니라 꽃봉오리 사이사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요런 데 있죠. 요런 데서 꽃봉오리가 계속 펴요. 요게 지면 여기 있는 요 호야 꽃봉오리에서 다시 꽃이 피고요. 하나가 피면 하나가 지고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고요. 깍지가 너무 많아서 저는 방제를 할 건데요. 히오로라는 약인데,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대용량 필요 없으니까 없으면은 그냥 작기만 해도 없어지고, 아니면 요즘 작게 조그맣게 조금만 분량으로 검색하면 파는 거 있어요. 아니면 스프레이형도 있고 그런 거로 뿌리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식물 많지 않으면 그냥 잘 닦아내고 분갈이만 하고 이렇게 씻어내기만 해도 방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꽃봉오리 근처 있죠. 여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방제는 한 3, 4일에 한 번씩 한 3번 정도 하고 계속 잎은 닦아줘요. 매일매일 닦아주는 게 좋아요. 이제 깍지가 있는 식물만 하기보다는 그 주변 식물 모두에게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방제가 안 되면 약을 한번 바꿔줘서 또, 왜냐면 깍지는 내성이 잘 생기니까 꽃봉오리 이 틈새 있죠. 이 틈새를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데 많이 생기니까 하고 잎의 뒷면까지, 그리고 흙표면도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흙표면도 뿌려주고요. 이렇게 꽃봉오리 사이사이 꽃봉오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뿌리고요. 특히 이 리보노야가 꼬불꼬불 그래서 잎의 뒷면을 잘 못 닦아서 그런지 깍지벌레가 생겨도 지나칠 수 있으니까 유심히 틈새 이파리 틈새 잘 봐야 하고요. 이렇게 꽃봉오리를 집중적으로 좀 방제를 해야 되고요. 좀 관리를 안 해서 슬라베시도 굉장히 지금쯤 풍성해졌을 텐데 좀 전체적으로 풍성하지가 않네요. 다시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풍성한 모습은 보여드리고요. 깍지가 심한 아이들은 물 주는 날 이렇게 깊숙이 깍지약을 뿌려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이 깍지는 이파리나 꽃대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흙 속 뿌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대신에 물 주는 날 해야지, 또 물은 물대로 주고 이렇게 주면은 가습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노란 알갱이 영양제 주고 있고요. 꽃 피우는 걸 도와주는 개화용 영양제를 주면 도움이 많이 되지만 개화용 영양제가 아니어도 꽃은 잘 핍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기 직전 한 달 정도는 약간 건조하게 재배하면 꽃 안 피는 분들도 다 꽃 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에다 꼽아서 이렇게 뿌리 내렸던 거 이렇게 뿌리 났거든요. 요 호야는 번식하기 너무 쉬운 게 이렇게 자르면은 잘라서 꽂으면 뿌리가 잘 나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요. 마틸다도 이렇게 뿌리 났죠? 심으면 되고요. 꽃대가 있잖아요. 이거 다 꽃 피는 자리에 이거 이렇게 요거 꽃 피는 부분이 꽃대는 자르지 마시고요. 꽃대가 아닌 부분을 잘라서, 이 꽃이 할 때는 요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제끼면 잘라지는데 이 꽃이는 번식이 너무 느리니까 2마디 정도 잘라서 심거나 1마디 이렇게 잘라서 심어도 번식은 잘 되는데요. 삽목으로 흙에 바로 심는 것도 번식은 되지만 뿌리가 나는데 오래 걸리고요. 오히려 물꽂이로 재배하면은 번식도 금방 잘 되고요. 또 호야같이 이렇게 재배하기 쉬운 게 없어요. 좀 추위에 일반 초화보다는 강해서 그냥 약간 추운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고요. 너무 온도가 낮게 내려가는 베란다는 거실에 잠깐 겨울에 두어도 통풍이 약간 약해도 문제없이 겨울을 잘 나요. 그리고 봄에 되면 다시 통풍 잘 되는 베란다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에 따라서는 통풍이 잘 안 되는 거실로 들여놓으면 잘 안 자라거나 못 자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 대신 거실에 놓으면 약간 물을 줄여야겠죠? 물을 줄이면 못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잘 크고요. 또 겨울에 거실에 들여놓으면 따뜻하니까 이거 봄인지 알고 꽃 피는 아이들도 있어서 꽃도 가끔 피고요. 리보노야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꽃 잘 피더라고요. 안에 들여놓으면서 안에서도 꽃을 볼 수 있고, 한 송이만 펴도 향기가 은은하게 아카시아 향처럼 나는데요. 베란다에서 재배하기 가장 쉬운 식물 중에 하나니까 베란다 식물 재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서 행잉으로 재배해도 되고요. 매달려서 이렇게 나는 거 치렁치렁 지저분해서 싫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긴 화분 있죠. 이렇게 긴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뜨려서 심어도 재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쁜 꽃들 많이 보시고요.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